닥터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인구의 60%가 집단 면역을 가져야 종식될 수 있어 장기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나왔습니다. 디지털타임즈 보도인데요. 코로나19 확진자의 주치의로 이루어진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의 이해와 대응 전략이라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명돈 중앙임상위원장은 인구 60%가 면역을 가졌을 때 확산을 멈출 수 있다며 인구 집단 면역을 일시적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은 예방접종밖에 없는데 코로나19 백신이 나오려면 12개월은 기다려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집단 면역 60%는 코로나19의 확진자 한 명이 감염시킬 수 있는 사람 수를 2.5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산출된 수치인데요. 일반적으로 면역력은 예방접종을 하거나 병에 걸린 이후 자연적으로 항체가 형성되면서 생길 수 있습니다. 오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는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는 일명 억제 정책을 펴왔고 이를 통해 확산이 어느 정도 컨트롤됐지만 모든 방역 조치를 총동원하는 억제 조치는 계속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억제 정책에서는 사람들이 감염되지 않다 보니 면역력을 갖고 있지 않게 된다며 결국 집단 면역을 올려야 유행이 종식되는데 그러기 위해 억제 정책을 풀면 유행이 다시 온다는 정책적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억제 정책을 지속할지 완화할지는 건강, 사회, 경제, 문화,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방역 정책의 결정은 과학적 근거와 사회 구성원의 이해와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코로나에 감염되어도 80%는 가볍게 지나가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제가 없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고 싶다며 폐렴이 있더라도 입원해서 산소 치료를 하고 안정시키면 다른 폐렴보다 더 쉽게 호전하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코로나19는 뚜렷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증상을 완화하는 대증 치료를 하거나 기존 에이즈, 에볼라 등의 치료에 쓰이던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식으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고 서울대병원은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의 코로나19 치료 효과를 확인하는 임상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한편 중앙임상위는 코로나19가 가을철에 다시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지환 중앙감염병 병원 센터장은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코로나19는 사람들이 웬만큼 걸리든 효과적인 백신이 나오든 해야 끝이 난다며 아무리 빨라도 가을까지는 백신을 만들 수 없어 가을 유행에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오 위원장도 가을철 대유행으로 환자가 밀려들 것에 대비해야 한다며 의료진 보호구, 장비를 지금부터 충분히 준비하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외부 소음을 차단하고 원하는 소리만 듣게 해주는 노이즈 캔슬링 기기가 전성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럭셔리 패션 브랜드 몽블랑의 행사장에서 의외의 제품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는데요. 만년필, 시계, 가죽 제품 등 액세서리로 유명한 이 브랜드가 내놓은 것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적용한 헤드폰이었습니다. 몽블랑 관계자는 각 도시를 넘나들며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 헤드폰을 내놨다고 밝혔는데요. 노이즈 캔슬링 바람은 음향 전문 업체 젠하이저, 보스, 소니가 주도하던 시장에서 애플, 삼성전자에 이어 패션 브랜드까지 도전장을 내밀고 있고 무선 이어폰에도 노이즈 캔슬링이 필수 기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은 인공적인 소리로 원치 않은 소음을 덮어버리는 기술인데요. 헤드폰에 부착된 센서로 외부의 소리를 감지한 뒤 내부 스피커에서 반대 파장의 음파로 소음을 없애는 겁니다. 이 기술은 독일의 젠하이저가 처음 개발했는데요. 1984년 독일 루프트 한자 항공이 파일럿의 청력을 보호하기 위한 헤드폰 개발을 요청한 게 계기가 됐죠. 조정석은 80dB의 압박의 제트 엔진 소음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철로변 또는 시대 대로변에 서 있는 것 같은 수준이어서 은퇴한 파일럿 10명 가운데 6명이 소음선 난청에 시달렸습니다. 초기에는 장거리 노선을 자주 이용하는 비즈니스맨이 주 소비자였는데요. 항공기 소음을 덜 느끼게 해줘 피로가 줄어든다는 입소문을 탔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카페에서 공부하는 카공조,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직장인들도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찾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글로벌 음향 전문 기업이 주도해 왔는데요. 소니, 젠하이저, 보스가 빅3로 꼽히고요. 삼성은 2017년 인수한 하만 인터내셔널을 통해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몽블랑은 패션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헤드폰을 개발했는데요. 오디오 전문 업체들과의 협업을 택한 다른 패션 브랜드와는 구분되는 대목입니다. 또한 휴대폰과 짝을 이루는 무선 이어폰에도 이 기술이 대세적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지난해 10월 말
애플이 에어팟 프로를 내놓으면서 노이즈 캔슬링을 대중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소니도 일찌감치 이 기능을 도입한 무선 이어폰을 내놨는데요. 사용자들의 행동 패턴을 감안해 자동으로 음악의 볼륨과 소음을 조절해 줍니다. 전 세계 스타트업 투자 자금의 20-30%를 주무르는 손정희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의 투자 방식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조선일보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손 회장이 투자한 기업들의 가치가 폭락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소프트뱅크 그룹은 23일 4.5조엔 어치의 자산을 매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통신 자회사인 소프트뱅크와 중국 알리바바의 주식을 매각해 현금을 확보하겠다고 밝혔고, 확보한 현금은 자사주 취득과 부채 상환에 쓰일 예정인데, 문제는 최근 한 달 새 소프트뱅크 그룹의 주가가 반토막이 난 것입니다. 지난 2월까지만 해도 5,400엔에서 5,500엔 정도 하던 주가가 지난 22일엔 2,687엔까지 폭락했습니다. 주가 급락은 소프트뱅크 투자 리스크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회사채의 정상적인 발행과 상환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소뱅그룹이 자신의 재무 건전성은 타사와 달리 매우 튼실하다는 안심감을 투자자에게 줘야 할 상황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손 회장은 엄청난 자산 매각과 현금 확보 계획을 발표하며 사상 최대 규모의 자사주 취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2조엔 하나로는 20조 원이 넘는 돈이 자사주 매입과 부채 상환에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손 회장은 세계 최대 벤처 투자 펀드인 비전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전펀드 1, 2호를 합치면 220조에서 240조에 달하는 금액으로 국내에선 쿠팡에 조 단위를 투자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다 보니 손 회장이 투자한 스타트업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기현상이 벌어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는 숫자일 뿐 투자 회사를 매각하거나 주식시장에 상장해 실제로 비전펀드나 소뱅그룹으로 돈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사무실 공유업체인 위워크인데요. 작년 초 소뱅그룹은 위워크의 가치를 470억 달러로 봤지만 정작 상장 직전의 월가에선 100억에서 150달러로 봤습니다. 위워크는 상장을 포기했고 소뱅 스스로 위워크의 기업 가치를 80억 달러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이후 손 회장은 다시 95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해 위워크의 기존 주주 주식을 대거 매입하는 한편 추가 투자도 감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돈을 더 넣어서 위워크의 기업 가치를 올리려고 한 것이죠. 하지만 코로나 확산으로 위워크의 사업 모델은 다시 흔들렸고 외신에선 소뱅그룹이 약속했던 위워크의 부채 상환과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왔습니다. 소뱅그룹이 당장 흔들릴까요? 대답은 노입니다. 소뱅그룹이 투자한 투자회사의 주식 가치만 27조엔에 달합니다. 소뱅그룹 기업 가치의 3-4배에 달하는 것이죠. 이번 4.5조엔 어치의 주식 현금화 카드를 꺼낼 수 있는 저력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기업의 연이은 도산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손 회장이 운영하는 비전펀드는 세계 벤처 캐피탈 운영 자산의 26%를 주무르는 큰손이지만 세계 테크 혁신의 상징인 비전펀드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하는 직장인들과 온라인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필수템이 있죠. 원격 근무를 돕는 실시간 협업 서비스인데요. 그 중에서도 화상으로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고 무료 체험도 돼 접근성과 편의성을 갖춘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스가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일상을 바꾸는 줌이 사실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7.8기를 넘어 8.9기로 탄생한 플랫폼입니다. 줌이 창업자인 에릭 위안 대표는 중국 상동선 출신으로 흔히들 말하는 흙수저였습니다. 그는 1980년대 중국 상동과학기술대를 다니며 현재 아내의 여자친구와 연애를 즐기는 평범한 20대 청년이었습니다. 여자친구와의 기차로 10시간가량 떨어져 있는 장거리 연애를 했는데요. 데이트를 하러 갈 때마다 하루를 꼬박 쓰면서 육체적 피로감이 이만저만 아니었던 그는 집에서도 여자친구를 볼 수 있는 화상 대화가 가능하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1990년대 초반 미국에서 야후, 넷스케이프 등이 인기를 끄는 것을 보고 미래의 가능성은 인터넷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우연히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의 연설을 보고 감명을 받아 미국행을 결심하게 되죠. 영어를 못했기 때문에 번번이 비자 발급을 거절당했으나 2년 동안 무려 8번 실패하고 9번째 만에 비자를 받아 1997년 27의 나이로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 입성합니다. 화상회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에벡스에 입사한 그는 에벡스가 미국 시스코 시스템즈에 인수됐고 거기서 엔지니어링 부사장 자리까지 오릅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도 사용자 친화적이고 쉽고 활용도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어 2011년 동료들과 시스코를 나와 줌을 창업하고 2013년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에릭은 2016년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많은 대기업들이 스카이프, 행아웃, 웹엑스, 구글 미팅 등 다양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면서 이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모바일에서 활용할지, 다른 프로그램과 어떻게 상용시킬지 새로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줌에 화질을 더 뛰어나게 하고 100명이 함께 화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고 단순히 화면뿐만이 아니라 회의 내용까지 자동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능을 담았습니다. 에릭은 중소기업 및 대기업은 물론 원격 의료나 교육 관련 분야로 사업 대상을 확장했습니다. 특히 무료 사용 기능을 강력한 무기로 내세웠는데요. 2명 이상의 화상회의를 참석할 경우 40분 동안 모든 기능은 무료로 쓸 수 있게 열어둔 겁니다. 줌은 지난해 4월 미국 나스닥 시장에 데뷔했습니다. 상장한 날 시가총액 159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기업 경쟁자 사이에서 이거는 성공이었습니다. 중국의 가난했던 청년은 창업 8년 만에 억만장자로 거듭난 순간이었죠. 그런 줌은 뜻하지 않는 코로나19를 만나 슈퍼스타로 떠오르게 했습니다. 직장이든 학교든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 세계적 현상이 되면서 줌이 추구해온 가치가 딱 들어맞게 된 것이죠.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되던 1월 말부터 지난 5일까지 주가가 75% 급등하며 기업 가치가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에릭은 자유로운 소통을 중시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기업 운영 방식으로 기감이 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기업평가 서비스 업체 글로도어스가 선정하는 최고의 CEO로 뽑혔습니다. 사망한 코로나19 환자 대부분은 면역 반응이 많이 일어나는 사이토카인 스톰으로 폐, 심장, 신장, 간 등 여러 장기가 제 기능을 못하는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합니다. 최근 젊은 코로나19 환자의 사이토카인 스톰이 주목을 받아서 그렇지 실제로는 노인에게서 매우 흔한 사망 원인입니다. 서울경제 보도인데요. 방지원 신동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총괄관사는 23일 코로나19 대유행의 이해와 대응전략 기자회견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환자 가운데 상당수는 사이토카인 스톰, 즉 과도한 면역염증 반응이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 교수에 따르면 인체 면역 반응은 침투한 병원체만 잡아 죽이는 좋은 면역 반응과 체내 면역 물질인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과도하게 분비돼 폐, 심장, 신장, 간 등 정상 조직 세포까지 공격해 망가뜨리는 나쁜 면역 반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젊은 층은 병원체만 정밀 폭격하는 좋은 면역 반응이 활발한 편입니다. 반면 고령자는 면역 반응 조절이 안 돼 정상적인 조직이 융단 폭격을 당하는 과도한 염증 반응인 사이토카인 스톰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사이토카인 스톰이 젊은 층의 전유물인 것처럼 잘못 알려지고 있는 것은 병명, 진단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숨진 경우도 사이토카인 스톰이 실질적인 사망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장기 중 폐만 심하게 망가졌다는 점만 다발성 장기 부전과 다를 뿐입니다. 심한 외상, 화상으로 사망할 경우에도 사이토카인 스톰이 원인인 경우가 흔하죠. 한편 지난 18일 대구에서 중증 폐렴으로 숨진 고등학생의 사인과 관련하여 오명돈 중앙임상위원장은 폐 옆 부분에 세균성 폐렴에서 흔히 보이는 소견이 있었다면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했는데 이후 발표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방 교수는 중증 폐렴으로 사망했고 사이토카인 스톰으로 전신 장기가 망가지는 과정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